송지원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KBS 창원 라디오 라이브 경남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에서 발견하는 세상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김태훈의 썰.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 김태훈 소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의 퀴즈부터 소장님이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KBS 간판 프로그램 전국 노래자랑의 국민 MC 송혜 선생님의 연결식이 오늘 거행됐는데요. 최장수 MC로 이것에 등재됐습니다. 독특하고 신기한 최고 기록을 엮은 이 책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1번 기네스북, 2번 스케치북, 3번 정글북, 4번 동네북. 네, 이것에 등재됐습니다. 독특하고 신기한 최고 기록을 담은 이 책, 이것은 무엇일까요? 기네스북, 스케치북, 정글북, 동네북 넷 중에 하나 골라서 샵 2891로 보내주십시오. 자, 소장님 오늘은 어떤 썰 준비하셨어요? 지난 수요일 날 돌아가셨죠. 전국 노래자랑 MC인 송혜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선생님 관련된 기사나 프로그램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TV에도 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분의 분신과 다름이 없는 전국 노래자랑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송혜 선생님이 기네스북에 등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게 제 기억으로 지난달 말이거든요. 네네. 근데 충분히 축하도 못 받고 떠나신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기네스북 어떤 부분에 등재되신 거예요? 이번에 이제 기네스 협회에서 수여한 정서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정서 이름이 최고령 TV 음악 경연 프로그램 진행자라는 타이틀입니다. 이 올해 5월 15일까지 진행을 하셨잖아요. 프로그램에 네. 참가하셨기 때문에 만으로 95세 나이에 현역으로 뛰신 셈이니까 기네스북 받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죠. 대단해요, 정말로. 지난달 말에 이제 송혜 선생님께 이 정서가 이렇게 전달이 됐는데 그때 굉장히 또 기뻐하시면서 자부심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때 전달식에서 참석하셔가지고 우리가 흔히들 최고로 기분 좋을 때를 하늘을 찌를 듯한 기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초월하는 기분이다라고 소감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 전국 노래자랑이 전국 각지를 다 찾아다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네. 혹시 우리 지역과 뭐 특별한 인연이 있을까요? 창원시가 갖고 있는 전국 노래자랑 기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돌아다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한 번 하고 나서 가장 짧은 시간에 다음 편이 방송된 지자체가 바로 창원시입니다. 현재 이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시군구 총 합치면 226개거든요.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1년에 52주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순서대로 만약에 돌아간다 했을 때 4년 4개월이 돼야 한 번 돌아오는. 그렇죠. 산술적으로만 딱 놓고 보면요. 네, 산술적으로 그렇거든요. 근데 창원이 어떤 기록을 세웠냐면 한 차례 열리고 나서 불과 4개월 12일 만에 다시 한 번 더 방송이 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산술적인 평균보다 한 10배 단축된 기록 아니에요? 역대 이제 최단 기간인 거죠. 이게 이제 2018년 12월 16일에 방송이 되고 나서 그 이듬해인 2019년 4월 28일 날 또 방송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프로그램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어젯밤에 옛날 걸 찾아보니까 2018년 12월 16일은 의창구 동읍에 있는 당감 테마공원에서 녹화를 했고요. 2019년에는 마산 하포구 진동면 광암항에서 이렇게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게 가능했을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2019년도에 그 시기에 진동 미더덕 불꽃 낙화 축제가 열렸더라고요. 그래요. 아마 그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로비를 한 결과가 아닐까. 저는 창원에 끼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한 줄 알았어요. 이 전국 노래자랑이 우리나라 최장수 프로그램이잖아요.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엄격하게 말하면 최장수라고 보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요? 타이틀만으로 보면 가장 오래된 프로그램이 장학퀴즈거든요. 네. 장학퀴즈가 197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이제 원래는 MBC에서 시작해가지고
1996년도에 종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듬해 1997년 1월부터 이제 교육방송이죠. EBS에서 가져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밀히 이게 과연 말하면은 단일 프로그램은 아니네요. 그죠. 타이틀은 가장 오래됐지만 이 단일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진다면은 이제 전국 노래자랑이 가장 오래됐는데 이 전국 노래자랑은 1980년 11월 9일 날 시작이 되니까요. 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42년이 된 프로그램이네요. 근데 전 좀 궁금한 게요. 그 긴 시간 동안 음악 방송이 정말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중에서 뭐 가요 톱10 그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근데 그 가운데 뭐 여러 프로그램들이 다 사라지고 전국 노래자랑만 아직도 건재하단 말이죠. 비결이 뭐라고 보세요? 일단 돌아가신 송혜 선생님 역할이 매우 크다고 그럼요.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예. 이분이 딱 중심을 잡고 계시다 보니까 이분의 어떤 캐릭터가 프로그램의 색깔이 되고 그것이 또 시간이 켜켜이 쌓이면서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저력이 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이 프로그램의 어떤 기본 정신이 아마추어리즘이 아닌가. 아마추어리즘이요? 예, 프로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물론 이제 초대 가수님들이 계시지만 그야말로 이제 아마추어들이 보통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예, 프로그램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할 수 있지 않았나. 이게 이제 뭐 프로그램을 많이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무대가 소박하지 않습니까? 아, 맞네요. 예, LED 전광판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없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뭐 반주도 항상 그 악단, 맞아요. 악단이 맞아요. 이제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낮이기 때문에 조명이나 이런 게 특별하게 들어갈 게 별로 없고, 그냥 햇볕을 받으면서 하잖아요. 예, 음향 같은 경우도 뭐 대단히 큰 돈을 들인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맞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분들도 어떤 기본적인 딱 어떤 형식이 있고 또 이렇게 시청하는 분들 그다음에 참여하는 분들도 이게 막 굉장히 대단한 어떤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적정한 수준의 그런 아마추어리즘의 어떤 그런 수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기대와 어떤 역량이 이렇게 적당하게 맞아지면서 오랫동안 장수하지 않았나. 맞아요. 저는 이제 이 프로그램 보면 평양냉면이 좀 생각이 나요.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 평양냉면 매니아들 보면 사실 평양냉면은 이제 어린이들이나 또 이렇게 음식도 처음 맛보는 분들 먹어보면 이게 무슨 맛으로 먹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극적이지 않은 것에 계속 끌리는 거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그래서 참 저도 이 편 참 좋아하는데 슴슴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슴슴하다. 예. 예, 이게 먹을 때는 모르는데 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또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고. 맞네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이 슴슴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래서 장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 이게 사실 KBS의 정체성이기도 한데요, 변으로. 맞습니다. 예, 이 무대를 통해서 진짜 스타가 된 분들도 여럿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등용문 역할도 단단했죠. 이게 아마추어 정신을 지향은 하지만 이 무대를 뚫고 또 스타가 된 분들이 꽤 있습니다. 뭐 최근에 보면 축구로 더 유명해진 송소희, 국가인 네. 송소희, 예. 초등학교 5학년 때 나와가지고 청춘가를 불렀죠. 최우수상을 받았고. 찾아보니까 그 초등학교 5학년 전에 2008년도 초등학교 1학년 때도 한 번 더 나왔더라고요. 전국 노래자랑에 또 출연을 했었어요? 네네, 그때도 한 번 더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또 스타가 그 무조건을 부른 박상철 씨. 그렇습니까? 가수 박상철. 예. 이분이 삼척편에 나왔는데 삼척에서 그때 미용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기억나네요. 네네. 그 남자 미용사로 나와서 노래를 불렀는데 거기서 최우수상을 받고 그걸 통해서 지금은 뭐 최고의 어떤 가수가 된 분이죠. 뭐 그 외에도 뭐 가수 하하의 아내인 별 그분도 전국 노래자랑 출신이고 뭐 방송인 조용구라든지 그 뱀이다라는 노래 부른 김혜연 가수, 네. 그다음에 홍석천 씨, 와, 그다음에 대단하네요. 김진영 씨 이분들도 다 노래자랑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프로그램의 매력은 그런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네네. 뭐 별다른 특별한 거 없이도 같이 즐기고 하는 그런 것이 이 프로그램의 또 맛이 아닐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수도권 중심의 사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지방선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이 프로그램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이 전국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동네 스타들을 이렇게 부각시켜 주는 것 같아요. 네. 좀 아쉬운 거는 이 프로그램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4년에 한 번이나 돼야 돌아온다는 게 너무 아쉽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좀 지자체와 좀 이런 거 준비를 좀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지자체 차원에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 김태훈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 많이들 보내주셨는데요. 정답은 1번 기네스북이었습니다.
당첨자 불러드릴게요. 0154-1979-2593-1302 유튜브 최세진님인데요. 저희가 휴대폰 번호로 커피 쿠폰을 드려서 유튜브로 참여해주신 최세진님은 샵 2891로 문자 보내주세요. 이외에도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